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김기천 대통령 예비후보가 대선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며 대선 예비후보를 사퇴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네, 김기천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서 아마 처음에 느꼈을 거예요. 여론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 그래서 여론조사에 포함이 안 되니까 이게 방송 보도에 못 나오게 되고, 그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상 방송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네, 그게 방송의 중심이 되고 근거의 중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선관위를 고발을 했는데 기각이 됐죠. 네, 그 다음에 엉터리 여론조사에 대해서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결국엔 그것도 기각이 됩니다. 또 헌법재판소에 위원을 신청했는데 이것도 이제 기각이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방송국 앞에서 계속 드럼을 치면서 시위도 하고 지방을 돌면서 농악 활동도 하고 시장을 돌면서 열심히 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에 26명의 지금 예비후보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 양당들은 이 정당 지원금을 약 1년에 200억 정도를 받아요. 네, 200억. 이거 엄청나죠. 그러니까 제가, 뭣도 모르고 저도 이제 군소정당을 창당을 하려고, 그때 아마 이제 제 나이가 한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20대 후반에 정당 창당에 나섰는데, 그때 이제 마침 국민복지당이라는 정당에서 우리가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가기로 해서 제가 그 정당의 그 정책연구소장을 맡고 이제 같이 활동을 했는데 결국에는 사무실 비용만 내는 거예요. 사무실 비용. 그래서 뭐 저도 당시에 뭐 몇백만 원 저도 진짜 없는 돈에 그 뭐 특별 당비 형태, 뭐 후원금 형태로 내고, 그리고 매달 또 이렇게 그 사무실 유지비를 부담을 했어요. 네, 부담을 하면서 힘든 게 뭐냐면은 그림자 취급받는 게 힘들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국민복지당 아무리 떠들고 광화문에 가서 막 서민 정치를 외치고 해도 누구도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그 한 대학교 그 한 학생회장, 그리고 또 전 시의원, 네, 그분하고 같이 뭐 광화문에 나가서 떠들고 막 사람들한테 호소하고 해도 사람들이 그냥 뭐 무관심한 거죠. 누가 알아줍니까, 군소정당을. 그래가지고 그때 결국에는 뭐 기독교 단체들이 뭐 정당을 만든다 해갖고 기독교 단체 쪽으로 뭐 이렇게 정당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을 봤어요. 그때 뭐 기독 사랑 실천당인지 해가지고 정강훈 목사 그쪽에 무슨 뭐 연합을 한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오가고 그러면서 뭐 기독민주복지당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사실상 이제 손을 뗐습니다. 네,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려가지고 저는 손을 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군소 정당의 한계를 절감을 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30살에 대통령 자문헌법기관 자문위원을 이제 하면서 한나라당에서 활동을 했어요. 한나라당에서 이제 국민소통위원,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뭐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뭐 많이 또 대화도 해보고 뭐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다 그 국회의원 한 명마다 계파가 형성이 돼서 국회의원이 200명이면 200개 계파가 있는 거예요. 200개 계파. 거기서 줄서기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줄서기 해서 뭐 시의원짜리 하나라도 공천이라도 받으려고 서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참 제가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그런 모습이. 그리고 이제 뭐 그 거대 여당, 당시 여당이었죠. 여당에서 비례대표로 출마를 권유를 받았는데 결국에 이제 제가 이건 아니다, 정치가 아니다 해가지고 해외로 나갔죠. 대한민국 정치의 희망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해외 나가서 해외에서 대한민국이 이제 어려움이 빠졌을 때 내가 다시 돌아와서 대한민국 구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외에서 열심히 이제 움직였는데 그때 갑자기 또 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캠프에서 이민청을 만든다. 그래서 이민청 무슨 캠프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또 그렇다면 뭐 우리가 재외국민들을 위해서 또 외국인들 이 정책을 위해서 이민청 부위원장으로 그 이민청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제가 임명을 받았죠. 그 가보니까 또 거기에는 그 많은 그 조선족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조선족 분들. 그 조선족을 하시다가 이제 한국 국적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정치라는 것이 이념이라든지 이렇게 흐르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제 정치적 관념에는 반중 그리고 반공산이라는 그러한 저는 철학이 확고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활동을 저도 뭐 하지도 않더라고요. 또 그 뭐 이민청을 만든다고 하더니 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안 하겠다 나도 그리고 이제 손을 뗐는데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상 이 정치라는 것이 이게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군소정당 후보들이 처음엔 의지를 가지고 나섭니다. 의지를 가지고 나섰는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죠. 또 거대 양당은 정당 보조금이 세 달에 50억, 약 50억씩에서 200억, 5, 4, 20, 200억, 선거 보조금, 선거 전에 또 선거 보조금, 선거 끝나고 나면 선거 보전금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선거에서 500억을 썼다 그러면 500억을 또 돌려받는 거죠. 그런데 이 군소정당 후보들은 사실 되게 비효율적인 거예요. 네, 뭐 시장 가서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도 누가 뭐 지원을 해줍니까? 뭘 해줍니까? 그리고 김기천 후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무소속이었잖아요. 무소속. 네, 그래서 정치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과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과 이기심, 그러니까 결국에는 태조 왕건이 호족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호족들의 사위가 되지 않습니까? 호족들의 사위가 돼서 29명의 부인을 둬요. 네, 29명의 부인을 두면서 각 호족들을 통합합니다. 각 호족들을 통합하고 그 슬하에 많은 자녀들을 또 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해타산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해타산. 그러니까 그 이해타산에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뭐라 그럴까요? 그걸 뭐 좋은 방향으로의 타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과 제가 뭐 국회의장까지 하신 분들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그러면은 그냥 진지하게 허심탄회하게 한 3명이서 술도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정치는 타협이다 그러더라고요. 타협. 그 타협이라는 게 뭔가 불의하고 타협하는 게 아니라 긍정을 향하여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타협하는 게 정치다. 이런 얘기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해타산이 깔려 있는 거고 거기서 누가 어떻게 긍정적인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이제 정치다. 그리고 정치가 세력화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우리가 뭐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진짜 이 세상을 바꾸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국민공천제 얘기하지만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지배하려고. 그러니까 지배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든 사람들의 목을 쥐기 위해서는 정당 공천제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김기천 이 대통령 예비 후보가 전격적으로 이렇게 대선 포기 선언. 그래서 이제 그제 제가 이제 김기천 후보의 그 지지자하고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좀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또 이해가 됩니다. 네, 이해가 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일단은 그 생각.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사실상 저도 제가 15살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무려 33년, 네, 33년이라는 세월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33년을 준비한다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33년 동안 진짜 15살 때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도 나는 정치할 거다. 그러면서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고 문제 안 되게, 나중에 내가 출마했을 때 문제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 나는 정치가 아닌가 봐.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절망도 하고 뭐 어떨 때는 정치는 이제 곁에도 가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도 생각도 하고 이러면서 걸어온 길이 33년이라는 길이고 그리고 30살에 대통령 자문헌법기관 자문위원 하면서 정치판을 너무나 들여다본 거예요. 와, 진짜 더럽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더럽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더럽다. 그래서 이 더러운 정치를 어떻게 진실의 순간으로 바꿀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왔죠. 네, 살아왔고 거대 양당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바꿔야 되는데 뭐 저 같은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네, 돌팔매 맞죠. 그러니까 제3지대에서 계속 뭔가를 호소하고 연합을 호소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다가 뭐 저도 뭐 백기환 씨 있잖아요. 백기환 씨 매일 출마하지만 되지 않는, 뭐 제 인생도 뭐 백기환 그분 인생처럼 그렇게 끝나는 것인가, 뭐 이제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죠. 하지만 요즘에는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도 세상이 이제 변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죠. 네, 어쨌든 간에 김기천 대통령 예비후보 대선 포기 선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뭐 안타까움과 더불어서 공감이 되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좀 쉬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뭐 여행도 좀 가시고 그동안 6개월 동안 얼마나 사실 힘들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뭐 바닷가에 가서 또 한번 여러 가지 또 생각도 하시고 또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러면서 편하게 좀 쉬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